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이 뭐지? 지난 과제 훈련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김소월의 나의 집 나오고 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그 다음 마이더그 준또 떠오르시는 분이죠. 그가 나왔네. 자, 한번 가봅시다. 들가에 떨어져 나간 듯 맥기스게. 자, 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름에 웬 감기인지. 일단 먼저 제목부터 봐야죠. 나의 집. 나의 집에 대한 노래를 하겠답니다. 나의 집이 어떤지 한번 가봅시다. 들가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기슭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자 지금 이제 봐야 됩니다. 떨어져 들에서 떨어져 있대. 아니 들에 일하러 가려면 가까워야 되는데 떨어져 있대.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아. 물가 앞도 아니고 물가 뒤래. 뭔가 이상합니다. 장소가.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이게 문제에 나왔던 뭡니까? 도치법이었다. 그죠? 어순을 바꿔가지고 어순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겁니다.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서 두 번 반복되고 있다. 그죠? 혼자 가는 길. 자, 현재 지금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에서 떨어졌어. 산기슭에 외딴 곳에 이렇게 집을 짓겠다. 바다는 저 멀리 있고, 그죠? 그 큰 길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따로따로 제각기 떨어져서 간답니다. 뭔가 뭉쳐져 있지 않고, 그죠?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니. 자, 시적화제 정서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니. 그러면 앞에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시의 세계는 꿈의 세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 세계라고 봐야지.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정서는 기다림이에요. 그 당연히 뭡니까? 뭐 태도는 기다리는 거고 정서는 외로움이겠다. 그죠? 음, 외로움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촬영 중이래 가지고. 이럴 수가. 시적화 대 정서는 외로워. 그래서 외로워서 이렇게 다 각기 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적화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색채 얻어 나왔다 그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이제 우리 안다 그죠? 색채어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 손님들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로 보면 도치법이다. 그죠?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롭죠. 정서는, 태도는 기다림. 정서는 외로움.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 시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제각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항상 현실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 내적 세계, 시의 세계를 보면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는지, 태도가 어떻는지 요것만 잘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쭉 나오는 실에서 좀 더 쉽지요. 담양이나 청평 어디쯤 방을 얻어 시골이다 그죠?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우린 이런 직유법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죠? 고즈넉한 이런 낱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서 기웃거렸다. 방을 얻고 싶어서. 지실마을 어느 집에 지나다가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도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 가시하고 나시하고는 전혀 시작 방법이 다르다 그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시간 순서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더 쉬워.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숫돌에 낯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 수건이 촉촉했다. 상황을 아주 멋지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우, 이제 대사까지 나오네요. 저 방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르치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에서 지낼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만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냐. 나중에 국유엄마라는 걸 배울 건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는 국유엄마가 일어납니다. 때라서 마음으로는 지금 또 쓰고 있단 말이요. 자, 현재 한옥이 이렇게 있고 자기들은 부부는 별채에서 쓰고 있는가 봐. 나라는 시적 화자는 지금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이 한옥에 머물고 싶어. 빈 공간이야. 그런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우리 아그들이 없어서 빈 공간이긴 하지만은 우리 집안에 내력이 깃든 곳이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 자식들이 없고 사람이 안 살지만은 정갈은 깨끗해. 아주머니가 늘 쓸고 닦아.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앉아 계신데 어인법 쓰고 있다. 그죠? 시라는 건 이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훅 치고 들어온다. 그죠? 전세, 세를 놓으라, 월세니 전세니 하는 이런 세를 놓으라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 그 부분 알고 있을까? 빈 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어. 역설적이다 그죠. 비어 있지만 비어 있지 않아. 이미 내가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가족의 소중함을 자기도 같이 공감했다. 이런 말로 그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문제풀이는 저 옵션 다 했죠? 어? 자, 됐고. 그 다음 비문학 지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는 콘텐츠 시대다. 콘텐츠가 중요하죠. 콘텐츠가 시대의 화두, 이야기의 거리, 이야기거리.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좀 진중한 이야기,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콘텐츠라는 용어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조차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뭐 드라마도 콘텐츠고, 선생님이 만든 이 책도 콘텐츠고, 음,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는 내용이나 목차라고. 우리 일상에서도 콘텐츠란 말은 너무나 자주 사용된다. 자, 감기 때문에 기침 또 나네. 물을 좀 떠들고 할까? 음,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올해 유독 감기에 많이 걸리네. 자,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콘텐츠겠지만은, 내용이나 목차 내용이면 다 콘텐츠네. 문화 콘텐츠, 인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라는 용어에서 콘텐츠가 과연 단순한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원래 우리 읽는 독자가 지금 머릿속으로 What, How 이렇게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필자가 미리 질문해 줍니다. 그죠? 우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텐츠는 단순한 내용물이 아니다. 아니면은 엠마크 넣어줘야 되죠. No. 우리 명제 판단 잘해봐서 알겠지만은 yes라고 사기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컨텐츠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네. 전제로 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음. 원래라고 하면 비판적 읽기가 되면은 뭐 '이 사람 생각이겠네.'라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비판적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라니까 무조건 사실이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렇구나. 콘텐츠란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됩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콘텐츠는 미디어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우리 지금도 이것도 미디어죠. 춤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기술의 발현, 어려운 말 나왔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거.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기술의 산물이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영상물이라는 뭐가 필요해? 내용물, 콘텐츠. 책이라는 기술 미디어에는 지식 콘텐츠를 담고 있다. 결국 미디어와 콘텐츠는 분리될 수 없는 결합물이다. 음, 여기 마지막이 핵심 문장이다. 그죠? 자, 시대가 시대니만큼 콘텐츠의 중요함은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콘텐츠만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또 없답니다. 왜? 궁금하네. Why? 왜 그렇는데요?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내용일 텐데
그 내용 결국 미디어라는 형식이나 도구를 빌어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네. 내용과 형식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항상 대칭성 바꾸기도 잘 나오고 대칭성 바꾸기 알죠? 형식인데 내용이랑 사기라 치고 내용인데 형식이라 사기를 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디어의 발전이 없다면 콘텐츠는 표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거네. 그렇죠? 문화도 마찬가지다. 어? 점점 내용이 확장되고 있네. 문화의 내용이나 컨텐츠는 중요하다. 하지만 but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할 때 컨텐츠를 선택하기 앞서 미디어를 먼저 선택한다. 뭐를 볼까? 핸드폰으로 볼까? 텔레비전을 볼까? 전쟁물, 공포물을 감상할까? 아니면은 멜로나 판타지를 감상할까를 먼저 결정하는 이런 컨텐츠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볼까? 연극을 볼까? 이거는 미디어죠. TV를 볼까 하는 선택이 먼저라는 것이. 형식이 먼저, 내용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형식이 먼저다. 그 다음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 다음 영화를 볼 거면 어떤 개봉 영화를 볼까를 결정한다. 어떤 내용이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형식이냐가 먼저다. 그렇죠? 우리는 중심명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줍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나 실미도라는 대중적인 흥행문은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나 실미도는 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연극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흥행에 성공한 것은 영화라는 미디어네. 다른 미디어 있죠. 책도 있고 연극도 있지만은 흥행을 성공한 것은 영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나 컨텐츠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가입니다. 아무래도 영화로 생생한 감동을 느끼는 태극기를 휘날리며와 차분히 책장을 넘기며 감상하는 태극기를 휘날리며는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감각을 활용하는 컨텐츠보다는 어? 그것은 컨텐츠보다는 미디어, 감각은 내용보다는 형식, 그죠? 4D, 아죠? 4D, 3D, 4D. 따라서 미디어의 차이는 단순한 도구 차이를 넘어서서 메시지의 수용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4D가 유명한가 봐. 요약합시다. 미디어는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표현 너무 잘 쓰네. 미디어는 컨텐츠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최종적인 창구이다.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콘텐츠를 표현하는 최종적인 창구다. 누가? 미디어는 시대적으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 미디어.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완성시켜줄 미디어 기술이 없으면 콘텐츠는 대중적으로 반영. 요거 어휘 문제도 나온 거네. 큰 물결 일으킬 수가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콘텐츠와 미디어의 관계, 뭐였습니까? 미디어가 더 중요하댔다, 그죠? 콘텐츠를 뭐 해주는? 보여주는 창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따다단딴딴딴딴딴. 2번은 1번이 답이네. 가령 했다, 그죠? 기억납니까? 가령.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네. 자, 3번은 봅시다. 이게 이제 추론 문제라서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도 3번이 어렵지. 1번, 2번은 쉬웠다. 그죠? 인터넷 게임이네. 미디어 게임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여고생에게 인기 있는 순정 만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만화는 역사상 인물을 주인공으로 허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랑, 이별, 전쟁 등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요거는 콘텐츠죠. 게임은 미디어고 게임 뭐뭐뭐뭐는 이 만화의 탄탄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손쉬운 실행법과 편리한 도움말을 게임 내에 구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생활상과 건축물, 인물들의 모습과 행동 등이 만화와는 달리 또 다른 매체다. 그죠? 또 다른 미디어입니다. 게임이란 미디어와 만화라는 미디어. 이 미디어가 서로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수용이 달라집니다. 자, 화려한
이미지와 사운드 5층가까지 구성되어 있어 만화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게임 버머머는 해외까지 수출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적절한 거 찾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야,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틀렸대. 예술적 소재를 활용하여 컨텐츠 개발이 문화산업의 성패를 지금 컨텐츠가 아니고 미디어죠, 미디어. 미디어 차이가 콘텐츠 수용이죠. 이게 핵심 내용이죠. 새로운 미디어 게임이죠. 콘텐츠 표현 방식이 훨씬 더 사운드 다양해졌죠.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적절한 미디어 선택과 관련 입죠. 해외까지 수출. 만화일 때는 수출까지 안 됐는데 같은 원작이라도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중의 호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만화를 못 본 사람들도 호응이 엄청 높다는 자, 위글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무. 지나치게 문화의 형식적 측면만, 그죠? 콘텐츠보다는 형식, 미디어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죠? 미디어가 된 만큼 그 콘텐츠, 내용도 중요한데, 라고 이렇게 비판을 가할 수가 있죠. 콘텐츠가 대중문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윗글에서 컨텐츠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허수아비 공격 오류입니다. A를 열심히 공격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허수아비였던 거야. 전혀 엉뚱한 거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끝인데. 그죠? 우리 나중에 오류도 한번 쭉 봅시다. 뭐 기파랑 그 중등 가면은 1학년 때 논리학 해가지고 이런 오류 다 배우는데 그때까지 너무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류를 한번 정리합시다. 콘텐츠와 미디어의 상관성에 내재한 인간적 가치를 간과한 것은 아닐까? 인간적 가치가 뭔데? 모르죠. 이거 모르는데 우리가 왜 공격을 해? 있는 거 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야,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근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메시지 수용의 측면에서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수용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뭐해?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를 절대시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절대시했다고?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가치는 마지막에 부가가치라고 이 말밖에 안 나왔지. 미디어 기술이 있어야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술적 가치가, 그죠?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보면은 요거 잘해야 돼. 그죠?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따져야 돼.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공격하면 뭐해. 큰일 난다. 그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4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특이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남기고 6권 실전 한번 봅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공유 중지 녹화 중